오늘 영상에서는 에어3 픽샷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면 픽샷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픽샷 촬영 방법에 대해서는 미니2나 미니3 프로에서 영상으로 상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어3 픽샷도 미니3 프로와 다를 게 없어요. 픽샷을 처음 촬영해보시는 분은 이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픽샷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내부 저장 장치나 외부 저장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미니3 프로의 경우는 1.5GB의 내부 저장 장치가 있지만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외부 저장 장치를 삽입해야 안심하고 촬영할 수 있었죠. 에어3의 경우는 드론 내부에 8GB의 저장 공간이 있어서 당장 외부 저장 장치가 없어도 픽샷 촬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려면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 저장 장치를 꼭 삽입하시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픽샷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메뉴가 뜨죠. 메뉴를 위로 올리시면 픽샷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픽샷 종류가 나오죠. 6가지의 픽샷 메뉴가 있는데 드론이부터 볼까요? 드론이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뒤로 점점 상승하면서 촬영해줍니다. 피사체를 드래그하거나 플러스 표시를 눌러 선택하면 아래에 거리 표시가 나옵니다. 드론이 뒤로 얼마나 이동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최대 120m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100m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드론이를 촬영할 때는 드론이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뒤쪽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에어3는 전방향 센서가 있기 때문에 충돌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날이 더울 때는 기계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 못 믿을 때가 있지만 기계도 못 믿을 때가 가끔 있죠. 웨이포인트 촬영 중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드론이 뻥치면서 비행을 중단했어요. 다시 설정하고 비행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장애물이 있다고 뻥치는 거예요. 기계도 거짓말을 하는 게 증명된 거죠. 아무튼 기계도 상황에 따라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드론이는 피사체와 멀어지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처음 시작할 때는 피사체를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을 마치면 원래 호버링하던 곳으로 드론은 복귀합니다. 물론 X 표시를 눌러 복귀를 취소하고 수동으로 드론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도 됩니다. 2번은 로켓입니다. 로켓은 피사체를 점점 수직으로 보면서 상승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이것도 피사체를 가까이 두는 것이 보기가 좋고 가능한 높이 상승하는 것이 좋겠죠. 드론이처럼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피사체를 선택합니다. 최대 80m까지 가능한데 장애물이 없는 바다니까 80m로 설정해보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됩니다. 피사체를 상승하면서 점점 수직으로 볼 수 있죠. 아주 보기 좋네요. 상승 높이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촬영해보세요. 2번은 서클입니다. 서클은 좌우 회전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으로 돌기 때문에 측면을 조심하셔야 하고 원 크기는 조종자가 적당히 맞춥니다.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면 육안으로 드론이 돌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피사체를 중심으로 고도 변화를 주면서 촬영하면 새로운 경치를 맛볼 수 있죠. 다음은 헬릭스입니다. 헬릭스는 서클처럼 돌면서 원이 점점 커지고 비행 고도도 점점 상승합니다. 피사체를 선택하면 좌우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반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원이 점점 커지는 거리를 말하죠. 최대 120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행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설정이 다 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등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넓은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헬릭스는 드론이 소라 모양처럼 회전하기 때문에 자주 촬영하면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 드론을 위해 멀미약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랜만에 조크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은 피사체를 선택하고 방향만 선택하면 설정이 끝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서클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비행 고도가 상승하다가 하강하는데 현재 화면을 중심으로 뒤쪽을 폭넓게 보여줍니다. 영상처럼 비행 범위가 넓다 보니 촬영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픽샷 촬영 시에도 배터리와 저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촬영하세요. 촬영 진행 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중간에 촬영을 멈추기가 너무 아쉽죠. 마지막으로 애스터로이드입니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과정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찍죠. 그런데 결과물은 의외로 간단하게 소행성 모양으로 기똥차게 만들어줍니다.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찍은 사진에 비하면 간단하죠. 이번엔 더 멀리서 찍은 애스터로이드 결과물입니다. 같은 픽샷이라 하더라도 피사체와의 거리와 고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픽샷 촬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장소는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에서 촬영하세요. 드론의 움직임이 촬영 메뉴에 따라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조종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다 보면 초보자분들은 충돌이나 추락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픽샷의 장점은 수동으로 촬영하기 어려운 장면을 쉽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영상을 수동으로 한번 촬영해보세요. 자동으로 촬영한 픽샷 영상과 3배속 이상으로 비교해보면 수동 촬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럴 땐 이 픽샷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죠. 여러 번 촬영해본 결과 픽샷 기능은 미니3 프로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드론 조종이나 촬영 방법이 정말 편해졌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취미로 배워두시면 취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